네, 안녕하십니까. 덴탈빈 연자 전인성입니다. 오늘은 케이스 리포트 하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즉시 부하, 이미디어트 로딩은 풀아치상에서 하는 것이 보통 안정적이라고 보통 보고가 들어가고 있죠. 왜냐하면 미들라인을 넘어가서 크로스 아치 스테빌라이제이션이 되기 때문에 보통 한 하악에서는 4개, 상악에서는 6개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풀아치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즉시 부하를 꼭 풀아치 상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9칩의 싱글짜리를 즉시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술자의 숙련도라든가 이미디어트 로딩, 즉시부하 보철물의 적합도에 관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모션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표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여기다 이렇게 제목을 써놨죠. 3개의 임플란트를 가지고 정중앙선을 넘지 않는 크로스 아치 스테빌라이제이션이 아닌 경우에는 편측으로 3개를 식립해서 즉시 부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제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로부터밖에 산출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의 지금의 결론은 2017년도 8월 달의 결론은 풀아치 상에서는 4개, 하지만 풀아치가 아닌 미들라인을 넘지 않는 경우에 파셜 이덴츄리즘의 경우에는 3개를 식립해서 우리가 즉시 부하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지금은 제가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오늘 케이스 하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년의 남자분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하악 좌측과 상악 우측에 치아 결손을 주소로 내원한 경우입니다. 지금 여기 33번 견치를 발치했었고, 지금 여기에 3, 4, 5, 6 치아가 4개가 없는 것이고요. 이 7번 치아는 어차피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계획은, 물론 상악 우측도 3개 임플란트 심을 것이고 하악 좌측도 3개를 심을 것인데, 하악 좌측의 3개, 즉 미들라인을 넘지 않는 이러한 파셜 이덴츄리즘의 경우에 즉시 부하의 성공 케이스를 한번 좀 보고 한번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방법은 일단 스누콘 임플란트 중에서 뉴 스누콘, SN 타입 2라고 하는 뉴 스누콘 임플란트를 제가 식립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스캐닝을 통해서 즉시 부하 보철물을 3D 프린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최종 보철물로 이행되는 것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악 좌측 부위의 수술 부위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3, 4, 5, 6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 물론 가장 좋은 위치가 3번, 그 다음에 5번, 6번이라서 4번 브릿지 만들기 가장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 굳이 여기다 이렇게 33번의 본의 디펙트가 많은 경우에 여기다 굳이 임플란트를 심어서 GBR을 하기보다는 그냥 4, 5, 6을 심고 우리가 매지할 칸틸레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의 계획은 지금 3번 부위에 심지 말고요. 34번, 35번, 36번 이렇게 3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매지알 칸틸레버를 통한 최종 보철물을 한번 장착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중간에 즉시 부하는 디지털 스캐닝을 통해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할 일은 가장 적합한 절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겠죠. 지금 각화치은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지만 그렇게 부족한 상태도 아닙니다. 지금 그냥 미드 크레스탈 인시션을 그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크레비큘러 인시션을 통해서 치아 주의 판막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리트랙션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 뒤에 있는 37번은 나중에 발치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크레스탈 플래트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수직골 양이 10mm가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크레스탈 플래트닝을 시행하는 당연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크레스탈 플래트닝의 진정한 의미는 GBR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플랩을 제가 열었고요. 지금 크레스탈 플래트닝을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GBR을 하지 않기 위해서 메지오 디스탈 또는 버코링구알의 크레스탈 디메전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크레스탈 플래트닝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몇 mm라고 생각하십니까? 8mm입니다. 수직골, 버티컬한 어베일러블 본 하이트가 8mm가 되면 더 이상 크레스탈 플래트닝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치오 신경과까지 거리 1mm를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7mm의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치오 신경까지 거리 1mm 그리고 7mm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총 8mm의 수직골이 있다면 더 이상 크레스탈 플래팅을 시행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처럼 12mm가 있다면 당연히 갈아내서 우리가 10mm의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서지컬 스텐트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덴탈빈에서 아주 정확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어떤 배틀을 한번 구상 중에 있고, 저는 서지컬 스텐트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회의적인 느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제가 명확히 갖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은 가능한 한 정밀하게 뼈의 각도, 뼈의 위드스, 뼈의 높이 이 3가지를 고려해서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드릴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탑다운 방식으로 드릴링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바텀업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맞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술을, 이거는 지금 스누코네 임플란트인데요. 4.5 10mm. 왜냐하면 처음에 수직골량이 12mm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크리스탈 플래팅을 시행해도 10mm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 패러렐 핀을 꼽고, 물론 임플란트의 각도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2.0 드릴링 당에서 각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3개의 2.0 드릴링을 한 다음에 패러렐 핀을 꼽아서 정확한 임플란트의 각도를 맞춰내고, 물론 그것이 약간 안 맞는다고 해도 즉시 부하의 기법을 얼마든지 이것을 수정해낼 수 있기 때문에 큰 상관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이 더 정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공적인 즉시 부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이크로 모션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을 약 30N으로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고, 임플란트 초기 고정의 30N은 우리 손의 느낌으로, 즉 픽스처 드라이버를 꼽고 그 다음에 토크 렌치를 돌리면서 우리가 맞춰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크리스탈 플래팅을 시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연조직이 당연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조직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연조직을 조금 잘라낼 필요가 분명히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눈으로 보고 패러렐 핀을 이용해서 정확한 3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요. 물론 각각의 임플란트도 역시 30N으로 결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어버트먼트를 역시 30N으로 결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일단 그냥 한번 먼저, 연조직은 무조건 막 잘라내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연조직이 어느 정도 남는지를 일단 보기 위해서 일단 티슈 어프락시메이션을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티슈 어프락시메이션 시도해 보려고 하니까 지금 설측과 협측에서 너무나 많은 연조직이 어버트먼트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약간 마진을 잡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탈 플래팅을 시행한 경우에 늘 나타나게 되는 문제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냥 봉합을 하게 되면 어버트먼트 마진 위로 너무 많이, 즉 우리가 쓰고자 하는 가용 어버트먼트의 높이를 다 이용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이것을 다시 풀러내고 이 상태에서 티슈 어프락시메이션을 시행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적절한 길이 약 1mm나 2mm 정도의 검 티슈를 잘라내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내주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크리스탈 플래팅을 시행했기 때문에 적절한 어버트먼트를 노출시키기 위한 작업이죠. 그래서 이 어버트먼트 쪽에서는 약간 이렇게 라운드하게 카운터 싱킹을 좀 줘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플랩 슈처를 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뭐 단순 봉합만으로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GBL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복잡한 형태의 컴포지트 슈처를 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제가 단순 봉합 3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부하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것은 지금 스탁, 레디메이드 어버트먼트이기 때문에 그 어버트먼트의 하이트가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를 구원해서 다물어 보게 해서 만약에 어버트먼트가 너무 길어서 인터오클루지얼 클리어런스가 충분하지 않다면 그냥 다이렉트로 프레퍼레이션 해도 큰 상관이 없겠죠. 안에다가 커튼 펠릿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핑을 해서 구멍을 다 메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물론 이거를 구강 내에서 레진으로 이렇게 우리가 도우 스테이지를 만들어 템포럴을 만들 수도 있지만 뭐 똑같아요, 사실은요. 뭐 디지털로 가는 것이 또 멋지고 꼭 아름다운 것은 아닌데 일단 이런 것들도 우리가 디지털로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서지컬 스텐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템포를 만드는 것보다는 아직까지의 이 2017년도 8월 달의 기술의 수준은 임플란트를 가능한 정밀하게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심고 그 다음에 어버트먼트를 꼽은 다음에 그 위에서 다시 스캔을 해서 우리가 템포를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지금 제가 던져보는 것인데 지금 임플란트 부위에 어버트먼트를 스캔을 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합치를 또 스캔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디지털 스캔은 대합치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합도 스캔을 당연히 해내야 합니다. 이렇게 교합을 스캔하면 그 임플란트 전 과정에 대한 스캔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뭐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마진 부위를 잡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의 마진 부위는 이미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우리가 마진을 설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임플란트의 마진이 설정이 되고 나면 그 위에 맞는 크라운들이 이미 다 성성이 될 것이고 크라운이 설정이 되고 나면 교합과 물리는 정도를 어느 정도 맞출지도 우리가 설정을 해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컨택 포인트도 맞출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루를 달고 이 데이터를 이 STL 파일 이 데이터를 이제 3D 프린터로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3D 프린터에서 약 35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제 액상 레진으로부터 이런 것이 나오게 되고요. 이것을 다시 이제 하드닝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레이 컴퍼니의 것에 우리가 하드닝을 시키고 있는 것인데 약 10분 정도 후에 다시 이제 이것을 끄집어내서 이제 다듬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내용물은 거의 지금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임플란트 각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우리가 언더컷이나 이런 것을 보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요. 거의 수정할 게 없습니다. 지금 교환만 약간만 수정해서 구강 내에서 한번 맞춰보는 것이고 이제 시멘트 접착해서 즉시 부하 보철물을 제가 장착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지금 제가 하악 좌측에 3개 임플란트 식립했고요. 상악 우측은 아무래도 본의 밀도 때문에 크로스 아치 스테빌라이징이 되지 않으면 좀 위험한 상태인데 하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 미들을 넘지 않는 경우에 3개 정도를 식립하면 큰 무리 없이 즉시 부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일주일 후에였고 자 이제 3개월 후에 제가 이제 즉시 보철 빼봤는데 전혀 실패 없이 잘 붙어 있고요. 지금 33번 부위도 뭐 힐링이 잘 되어 있고 나머지 부위도 검 티슈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때 스캔을 해서 저는 직접 인상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우리가 식립한 임플란트의 각도와 깊이가 정밀했다면 굳이 임프레션 캡이나 랩 아날로그를 이용한 이러한 인다이렉트 현상을 뜨지 않고 그냥 직접 인상을 뜨거나 아니면 직접 스캔을 다시 해서 우리가 보충을 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직접 인상을 떴기 때문에 어버트먼트의 마진과 보충을 마진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티슈랩에서 정확히 맞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할 때 편측을 넘지 않는 우리가 이런 경우에 즉시 부활할 경우에는 저는 아직도 3개의 임플란트를 최소한 권유하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정밀하게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이때 각도가 맞지 않아도 즉시 부활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있는 거는 뭐 각도가 다행히 정밀했던 것이지만 정밀하지 않아도 얼마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정밀하면 장점이 있죠. 즉시 부활 때 썼던 어버트먼트를 최종 어버트먼트 쓸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을 갖고 있기는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